네, 온라인 학습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이 비대면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면서 사교육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전년 대비 무려 11.8%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뭐 자연스러운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뭐 우리 태우 씨는 뭐 사교육비가 들어갈 일은 없지만 그렇죠. 이 배달 앱 때문에 오히려 식비가 좀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집에서 이제 편하게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쓰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1인분은 배달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는. 예. 실제로 제가 배달 어플 VVIP 등급입니다. 네. 아하. 네, 뭐 이게 뭐 자랑거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수다학에서 저희가 좀 자주 다뤘던 뭐 또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이야기 중에서 사교육비 뭐 이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뭐 네네.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럼 바람직한 결과 아닙니까? 글쎄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만큼 또 엄마 아빠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좀 부담이 커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자, 이런 거 고민될 때는 네, 바로 모셔봐야죠. 네. 손은지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 제가 그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학습 시대가 되면서 이제 사교육비가 확 줄었다. 네. 뭐 요거에 대해서 좀 들으신 얘기가 있으실까요? 많죠. 많이 들었죠. 어허. 요즘 실제 학부모님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네네. 선생님, 음. 우리 아이 요즘 학원 못 보내고 온라인 학습만 하는데 이거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아하. 이런 이야기? 네네. 사실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네네.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 수다학에서 가르쳐주는 핵심 키워드 충분히 활용하고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뭐 퍼즐 같은 취미 활동이나 보드게임 같이 하시면서 아이들의 수학 흥미를 이끌어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 네. 아주 뭐 자연스럽게 저희 네. 수다하고 홍보까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제는 뭐 거의 뭐 한 배 타셨습니다. 네. 자, 오늘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키워드를 우리가 만나게 될지 오늘 또 저희가 엄청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함께 나눠주실 황농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과연 우리 황농문 교수님에게 저희가 오늘 전해 들을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지 이 키워드 먼저 좀 짚어보고 나서 얘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바로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사고력이요. 아, 드디어 나올 게 나왔죠. 네네네. 예, 중요하죠. 사고력. 뭐 예. 딱 들어봐도 벌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고력. 네네. 네. 사고력은 논리와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힘을 말합니다. 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사고력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막 힘이나 말빨 이런 걸로 이기려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게 싸움 나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행에 이제 옮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제대로 어울려 살아갈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은 중요한데 특히 수학은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해답을 도출해내는 학문이라 그렇죠, 그렇죠. 사고력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아, 우리 상상 한번 해볼까요? 네. 만약에 수학 사고력이 없다면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요? 사고력이 아예 없어요? 사고력이 없으면은 일단 만약 분수의 덧셈을 배웠다고 하면은 분수에. 분수를 더하라고. 근데 왜 분모가 달라? 안 해. 이거 안 해. 때려쳐. 그러니까 안 하지. 사고하기 싫어. 네, 안 해. 안 해. 사고 안 할까? 안 해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쵸. 아직 안 배운 거니까 나 모르는 게 당연한 건데 오. 아주 당당해요. 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 하지만 사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요. 네.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오. 네. 이런 사고가 가능해지고 그러면 이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오늘 사고력 키우는 법을 잘 익혀서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 이 과정 자체가 즐겁다. 이것을 느끼게 되었으면 합니다. 네네. 아니 사실 오늘 모신 우리 황농문 교수님이 네네. 몰입 전문가세요. 몰입이요? 네, 몰입. 오. 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력 그리고 온라인 학습 시대 이것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그 몰입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깊게 빠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어떤 것에 그렇죠. 깊게 빠지는. 네네네.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집중 상태,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명 그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랑은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네, 맞습니다.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그 힌트가 나오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올라가고 혼자 공부하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온라인 학습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겠죠. 아하.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네네. 그 사고력의 바탕이 되는 몰입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자, 사고력의 바탕이 되는 몰입.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우리 황능문 교수님의 강연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 사고력 향상에 꼭 필요한 핵심 능력인 몰입력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아이들의 머리를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할 때 자리에 앉고 책을 준비하고 문제를 읽고 풀어야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 스스로 이 과정 속에서 몰입을 해 문제풀이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수학자가 돼서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곱셈을 처음 만든 사람은 어떻게 곱하기라는 것을 생각해냈을까요? 바로 더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30번을 더할 때 간단하게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지금의 곱셈이 완성된 거죠. 이렇게 곱셈을 만든 수학자처럼 우리 아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몰입력을 높여주는 방법입니다. 실제 수학 실력이 보통 정도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몰입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높이가 4cm, 밑변이 5cm인 직각삼각형을 그려주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를 주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법은 배웠는데 아직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다수가 답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은 보통 10분 이내에 다 풀었습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보통의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이 공식을 바탕으로 도형을 그려보며 한참 씨름을 했겠죠. 여기서 누군가 소리치는 거예요. 아, 직사각형을 반으로 나누면 직각삼각형이 되겠구나.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니 직각삼각형은 직사각형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고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스스로 구하는 신나는 경험도 하게 된 거죠. 배우지도 않은 수학 문제를 풀어? 그건 천재들만 하는 거 아닌가?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실험 결과를 들으니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부터 충분히 주면 배우지 않은 것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 문제에 깊게 몰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는 마치 수학자가 된 것처럼 작은 성취감도 맛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 2주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아이는 30분 정도 혼자 문제를 풀면서 생각할 수 있는 첫 단계를 성공한 것입니다. 몰입력 키우는 두 번째 단계, 선행학습이 아닌 선행 문제를 풀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몰입에 익숙해졌다면 문제의 난이도도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만 아니라면 몰입하는 힘이 커지고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아이에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구하라는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잠시 생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삼각형과 사각형으로 나눠서 넓이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구하면 두 번째 단계로 양쪽에 삼각형이 붙어 있는 높이가 5cm,
윗변이 4cm, 밑변이 8cm인 사다리꼴의 면적을 구하라고 또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조금 생각을 하다가 두 개의 삼각형, 하나의 사각형으로 나누어서 면적을 스스로 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이런 사고력과 창의력이 발달하고 발견하는 즐거움, 스스로 생각하는 즐거움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매번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내줘야지, 특히 부모가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요즘과 같은 온라인 시대에는 더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문제를 따로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응용 문제를 매일 한 문제만 줘도 충분합니다. 해결할 시간만 충분히 준다면요. 이렇게 몰입하는 습관을 꾸준히 길러준다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진 지금과 같은 온라인 학습 시대도 잘 적응할 겁니다. 왜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되잖아 같은 간섭의 말 대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을 주어야 사고력도 향상되고 학습 의욕도 재미도 만들어준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 들이는 방법.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고력. 그 사고력에 아주 중요한 몰입. 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라. 이거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거든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거죠, 선생님? 예, 맞습니다. 시간을 아이한테 충분히 주고 네. 풀만한 성취감까지 느끼게 되고 그러면 자신감을 갖게 되고 결국 이제 실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몰입 상태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다. 네네네. 좋습니다. 좋은 행복하게 말이죠. 최선을 네, 다한다. 행복하게 최선을 다하는 방법. 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이라고도 하죠. 네. 이것도 온라인 학습 시대에 반드시 키워야 할 능력인데 사고력을 키우면 저절로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기 전 네네. 강연에서 나온 내용처럼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몰입하는 힘이요 좀 부족하거나 몰입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바로 문제를 풀다 안 되면 네. 싹 넘겨서 답지를 확인합니다. 답지. 이것은 저예요. 내가 많이 하던 많이 하셨어요? 야, 우리 역시 같은 그거네요. 스타일인데. 야. 그래서 내가 뭔가 그걸 읽으면 정말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수학 박사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네네. 학교 다닐 때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거든요. 선생님도요? 네. 그 답지의 유혹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맞아. 그래서 저만의 해결 방법을 찾았거든요. 어떤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는 10분씩 3번을 고민하는 거예요. 네. 10분씩. 그게 10분씩 하루에 3번일 수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에서 3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30분을 통으로 그냥 고민하는 건 힘들 수도 있거든요. 30분 내내 고민하는 건. 근데 이렇게 10분씩 쪼개서 고민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렇겠네. 네. 중간에 뭐 쉬기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냥 해설지만 봤을 때보다요. 이게 내 것이 되면서 나중에 나만의 풀이 방법이 될 수 있고 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야, 10분씩 3번. 아니 뭐 지금까지는 뭐 선생님들께서 가르쳤던 제자의 일화를 알려준다던가 그쵸.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네. 본인이 그러니까 직접. 내가 학생 때 이렇게 했다. 네. 이런 얘기는 정말 살아있는 어떤 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부터는 이제 그 사고력, 또 다른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수학 공부에 한참 몰입해서 이제 할 만한데 네.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로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뇌는 이제 수학에 대한 인테리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학에 관한 뇌세포, 시냅스를 활성화시켜 놓은 건데 네. 그걸 이제 영어 공부로 바꿔버리면은 영어에 대한 시냅스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과목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 않아요. 한 과목을 진득하게 오랫동안 해야 몰입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네. 갑자기 영어 하려면 또 리모델링을 또 그래서 해야 된다.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맞아요. 제가 더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네. 이걸 덧셈을 하려면요. 네. 두 분수의 분모가 같아야 하겠는데 요 개념까진 배웠어요. 근데 통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은 사실 이거 풀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덧셈을 하려고 했더니 두 분수의 분모가 다르네. 다르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지?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지. 자, 만들어보자. 만들어보자. 자, 공부했던 내용을 막 떠올립니다. 네네. 떠올렸어, 내가 떠올렸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드는 방법까지는 알고 있어. 그럼 4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를 한번 쭉 나열해볼까? 오. 4분의 1, 8분의 8분의 2, 2, 12분의 3, 3, 16분의 4. 아. 자, 이번에는 3분의 2와 또 크기가 같은 분수를 나열해볼까? 오. 3분의 2, 6분의 4, 4, 9분의 6, 오. 12분의 8.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열해놓고 보니까 분모가 똑같이 12인 12 분수들이 있네? 있네? 아하. 오. 그러면 처음 문제가 4분의 1 더하기 3분의 2였잖아요. 이걸 12분의 3 더하기 12분의 8로 바꿔서 계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사고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이가 공부를 하다 저런 사고를 딱 해낸다면 정말 그냥 뭐 보고만 있어도 옆에서 뻐져나지요. 한 3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안 될 것 물론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3시간 정도는 안 먹을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네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요. 네. 바로 수학 마인드맵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사고력도 높일 수 있어요. 마인드맵이요? 네, 마인드맵이라는 건 자신의 생각을 지도 그리듯이 이미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각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 맞다. 이러면 가운데 각도를 이렇게 쓰고 각도. 그 옆에다가 가지를 펼쳐 나가면서 네. 각도란 무엇인가? 각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중에 직각이란 무엇인가? 삼각형 세각의 합은 몇 도인가? 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는 거를 이미지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좋다. 야, 이거 뭐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러게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사고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다면 이제 뭔가 좀 일상 속에서 재밌게 이렇게 좀 수학을 좀 접목해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상은 수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네.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수학에 흥미를 이제 갖게 되고 네. 친숙해 할 텐데요. 네. 제가 직접 이제 제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했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네. 그 초등학생들은 원의 개념을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해요. 특히 파이라는 개념을 이제 잘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파이라는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 이제 동그란 거를 다 갖고 오게 했어요. 그 원의 둘레 길이를 직경으로 나눈 값. 그게 파이거든요. 근데 네. 그게 파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네. 원의 둘레를 직경으로 나눈 값이 이 원이 점점 커지면서 커질 것 같으니 작아질 것 같으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가 커질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확인해 보자. 그러면 이 병의 이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실로 이거를 둘레를 해서 재면 되겠다. 그래서 실로 그걸 이제 잰 다음에 직경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계산기를 쓰게 해요. 그래서 몇 개를 해보더니 애가 이게 이제 2.9 뭐 이렇게 한다고요. 네. 이게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값이 같다고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값을 3.14 파이라는 걸 가르쳐 주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직경이 주어지면 원의 둘레는 그냥 알게 되죠. 거기다 파이를 곱하면 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그 파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르쳐. 야, 진짜 이렇게 배우면은 뭐 이해도 빨리 되겠지만 진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정말 그런 동그란 것들이 크기 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그러게요. 좋은 방법들인 거죠. 이쯤 되면요, 우리 열혈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기다리시는 시간이거든요. 네. 예, 선생님의 스킬 대공개. 스킬 공개 시간입니다. 예, 네. 우리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사고력 올리는 법. 요거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얘기하는 게 좋겠죠? 그럼요. 좋죠. 저희 항상 저학년, 고학년 나누지 않습니까? 척하면 척이세요. 예. 저학년부터 해볼게요. 쌓기나무, 쌓기 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아이 스스로 쌓기나무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어 보기도 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네. 쌓기나무 5개를 가지고 층을 쌓는 다음에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뭐 1층. 1층, 2층, 1층, 2층, 네. 2층. 이거 다 해야 되나요?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가 네, 그렇죠. 있겠죠. 엄청 많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도 쌓아볼 수 있어요. 1층, 2층, 3층, 층을 하나씩 높여가면서도 쌓아볼까? 네네네.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쌓기나무를 쌓아보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어요. 요거 뭐 아이들이 거의 놀이하듯이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고학년 같은 경우는요. 바로 수학 문제 만들기예요.
수학 문제를 만들어요? 그럼요. 문제 만들기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는 선생님들이 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학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쵸. 또 문제를 만들기까지 또 필요한 사고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필군 씨, 네네네. 5 곱하기 네. 4분의 1 네. 이라는 식을 가지고 한번 문제 만들어 보시겠어요? 5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은 피자. 그렇지. 아유 나와야지. 그게 나와야지. 왜요? 올커니. 아니 저는 피자 대신에 제가 리본 달고 왔으니까 리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만 먹는 거는 또. 아 그러네. 좀 깔끔하네요. 정말. 네. 길이가 5m인 리본을 네네. 4명에게 똑같이 잘라서 나누어 준다면 한 명이 가지게 될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일까요? 문제가 이렇게 훨씬 문제를 고급스럽네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4분의 1이라는 표현 대신 네네. 나누기 4로 바꾼 거죠. 이렇게 문제를 만든 학생은요. 5 곱하기 4분의 1, 5의 4분의 1배니까 이거 5 나누기 4랑도 똑같은 문제네. 이 과정까지 이해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네. 야, 저희가 진짜 이렇게 온라인 학습 시대에 꼭 필요한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고력, 이 사고력 키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글쎄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고력 길러준다고 어려운 문제부터 시키고 잘 생각해보라고 닥달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은데 네네네. 등산을 처음 하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네, 집 근처 한 50m 산부터 산행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주면 안 되고요. 또 많은 학부모가 하기 쉬운 실수가 그 사고력 키우는 문제집을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 좋습니다.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깊이 오랜 시간을 천천히 생각하는 거. 그래서 많은 시간을 주고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서 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도전을 해서 풀면은 많은 칭찬을 해주면 돼요.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것보다 저는 어려운 문제에 도전해서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는 거. 네. 그렇게 하면은 머리가 발달하고 재미가 있습니다. 야,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 우리 필근 씨가 네. 위인들 중에서 오늘은 누구를 선택해야 될까를 딱 생각하다가 사고력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꼭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야, 오늘은 어떤 위인이 나와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근데 실제로 굉장히 몰입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제가 가져왔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어보죠.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이에요. 그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힐 수 있었을까요? 어려서부터 뉴턴은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비는 왜 내리는 걸까? 무지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 그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그 이유를 알아낼 때까지 몰입해 사고력을 점점 키워나갔지요.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된 뉴턴은 지동설에 대한 책을 읽던 중 생각에 잠겼어요. 지구는 왜 태양 주위를 도는 걸까? 뉴턴은 해가 질 무렵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사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뉴턴은 떨어진 사과를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왜 나무에서 땅으로 떨어졌을까? 순간 그의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가 모든 사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마침내 그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수학으로 증명하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뉴턴이 세상을 뒤흔든 발견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사고력. 어릴 적부터 하나의 주제를 깊이 생각한 끝에 사고력이 깊어진 뉴턴은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기며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뉴턴처럼 차분히 생각해보며 사고력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뉴턴. 뉴턴은 진짜 사실 좀 늦게 나온 감이 있네요. 그렇죠. 저도 찾다가 왜 안 했지 그랬어요. 그래요. 네네네. 우리가 오늘 그 몰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진짜 남들은 그냥 사과가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할 때 도대체 왜 사과가 떨어진 것인가 끝까지 그 몰입해서 고민해냈던 그분 아닙니까? 저 같으면 뭐 그냥 바로 먹었죠. 먹었죠, 예, 먹었죠. 떨어졌네 사과네 그러면서 딱 뭐지 그럼요. 대충 닦아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안 떨어지면 띄어서라도 먹었겠지. 그렇죠. 어떻게든 예. 흔들어도 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사과 떨어진 것을 계속해서 꼬리를 물면서 생각해보다 보니까 만유 인력의 법칙을 결국에는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지. 자, 대단한 야. 겁니다. 뉴턴이 그 만유인력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러니까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아하.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생각하려면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산책을 하듯이 여유롭게. 그래야 이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여유롭게 깊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온라인 학습 시대에 아주 중요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 사고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그 사고력이 무엇인지, 이 사고력의 개념을 좀 차근차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력에 도움된다는 문제, 뭐 여러 개 풀어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 스스로 좀 이렇게 좀 확실하게 고민하고 말 그대로 사고할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여유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황능문 교수님, 손은지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